그다음에 앞에 보시면 저희가 이제부터 할 게 한글이세요. 네, 그래서 한글은 이제 워드 프로세서라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워드 프로세서라는 프로그램이 뭐냐면 문서 작성 프로그램들을 통틀어서 워드 프로세서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한글하고 그 MS 워드라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배울 거는 요걸 배울 겁니다. 뭐를 배우실 거예요? 한글.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그 문서 만드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다 이거 씁니다. MS 워드. 네. 근데 왜 그러냐면 일단 엑셀을 깔면 요 워드가 자동으로 깔리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의 세트예요. 그래서 워드, 그 다음에 엑셀, 파워포인트, 네, 뭐 액세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를 설치하시면은 다 깔려요. 네. 그리고 참고로 대한민국의 이거 가격이 외국보다 비쌉니다.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은 저기 복제품을 많이 쓰잖아요. 일명 가짜는 아니고 이제 정식으로 돈 주고 사신 분들보다는 이제 정식으로 안 쓰시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이거 MS사가 내놓을 때 아예 그것까지 생각을 해서 가격 책정을 해요. 네, 그러니까 짝퉁을 많이 까는 나라이면 나라일수록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어디예요?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외국계 만약에 뭐 한 100달러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뭐 130, 뭐 150 그래요. 가격은 좀 더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외국 버전을 못 가는 이유는 외국 버전 깔면 언어가 뭘로 떠요? 외국어로 뜨죠. 네, 그래서 대부분 이제 근데 회사에서는 불법으로 못 갑니다. 회사에서 불법으로 깔면 걸리면은 이제 벌금 내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대부분 회사에서는 대부분 돈을 주고 사고 근데 집에서 쓰시는 분들 중에 이제 불법품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집에서도 정품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정품보다는 복제품이 좀 더 많기는 하죠. 근데 어쨌든 저희가 배울 거는 이 한글. 그래서 한글을 배우실 거고요. 그 교재 페이지는 안 나와 있는데 그 80페이지 옆에서 한 장 더 넘기시면 화면 구성이라고 있으실 거예요. 무슨 구성이요? 화면 구성. 그래서 저희가 배우는 버전은 한글 네오 버전이라 그래서 네오 버전이라 그래서 요게 2016 버전이에요. 근데 이제 집에서 연습하실 때 버전이 다를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버전이 다르시면은 어떻게 되냐면 모양이나 위치나 이런 게 살짝씩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버전이 다르면 연습하실 때 좀 불편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버전마다 들어가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매번 바꿔버립니다. 프로그램 회사에서 똑같이 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뭐 비스슨한데 약간씩 변형돼서 나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어느 정도 생각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한글 키세요 다. 프로그램 한글 실행시키세요. 프로그램 한글 실행시키시고 이거 X 누르세요. 얘는 이제 필요 없고 X 하시고 이거는 위에 버전이고 요거 눌러보세요. 아 여기 있네요 밑에. 그거 누르세요. 거기 한이라고 되어 있는 거. 기다리시면 뜨실 거예요. 여기 네오라고 뜨죠? N이요. 그게 저희가 배우는 버전이에요. 네 그거 맞습니다. 기다리시면 떠요. 한글을 띄워주시고요. 제일 밑에 있을 거예요. 한글과 컴퓨터. 그냥 쭉 밑으로 되어 있어요. 제일 밑에 있어요. 히읗이랑. 거기 한글 있죠. 아니 그게 있고요. 그거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한글 실행을 시키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거기 그 화면 구성이라고 있습니다. 그거 관련돼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요. 일단 제일 먼저 여기 위에 보시면 빈문서라고 있으실 거예요.
뭐라고 있으세요? 빈 문서. 여기가 제목 표시줄이에요. 근데 왜 빈 문서라고 뜨냐면 아직 저희 저장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저장을 하시면 그 저장한 명칭이 여기 위에 뜹니다. 그래서 제목이 뜬다 그래서 무슨 표시줄이요? 제목 표시줄.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파일, 편집, 보기라 그래서 여기 한글 있으실 거예요. 찾으셨나요? 예, 거기를 메뉴 표시줄이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메뉴 표시줄. 예,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메뉴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뭐 오려두기니 모양 복사니 쭉 나와 있는 거 보이세요? 예, 여기를 기본 도구 상자라고 하는데 요거를 만들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 하시는 방법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기 옆에 보시면 빈 공간이 있으실 거예요. 빈 공간 찾으셨나요? 예, 거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보세요. 예, 마우스 어느 쪽이요? 오른쪽. 그러면 여기 기본이라고 보이세요? 그거 누르면 없어져요. 없어졌죠? 예. 그 다음에 다시 이 빈 공간에서 우클릭 하시면 기본이라고 뜰 거예요. 예, 다시 누르면 어떻게 되세요?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뭐 할 때가 제일 많은 방법이냐면 여기 위에 보시면 편집 있으시죠? 네, 여기에서 더블 클릭해 보세요. 그럼 없어져요. 무슨 클릭하시라고요? 더블 클릭. 그러면 없어져요.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다시 더블 클릭하면 나와요. 아니요, 여기라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우클릭, 여기. 네, 거기에서 기본.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다시 더블 클릭. 네, 다시 더블이요, 따닥. 더블을 잘 하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한 번 더 하면 또 나와요. 네. 이거 왜 알고 계셔야 되냐면, 네, 앞에 보십시오. 이게 왜 그런지 저는 이해는 하는데, 버리셔야 될 습관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보기만 하면 더블 클릭하세요. 그냥 뭐만 보이면 그냥 무조건 더블 클릭합니다. 원래 한 번 눌러야 될 게 있고 두 번 눌러야 될 게 있고 이게 나눠져 있는데 어쨌든 더블 클릭하면 해결이 되다 보니까 예, 이게 습관적으로 더블 클릭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수업하다 보면 얘가 있다가 없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제가 나중에 수업 때 이런 얘기를 할 거거든요. 입력 가서 누르세요. 그러면 여기 입력 가서 한 번만 누르셔야 돼요. 제 입에서 두 번 누르세요. 더블 클릭하세요. 이 얘기가 안 나가면 몇 번만 누르시는 거예요? 한 번만. 근데 무의식적으로 가서 그냥 더블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밑에 있는 메뉴가 어떻게 되세요? 안 보여요. 그러면 꼭 다시 한 번 더 무슨 클릭을 하세요? 더블 클릭. 이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왜냐면 원클릭으로는 다 안 되는데 더블 클릭하면 어쨌든 해결이 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더블 클릭을 하시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는 이렇게 알려드릴 거예요. 누르세요. 그러면 무조건 몇 번만 누르세요? 한 번만.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수업하면서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마우스 오른쪽 누르세요 할 때는 오른쪽 누르시면 돼요. 제가 뭐 우클릭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하시면서 맞추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기를 기본 도구 상자라 그래요. 무슨 상자요? 기본 도구 상자. 그래서 여기만 잘 쓰셔도 말 그대로 기본적인 건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 프로그램 만드시는 분들이 만들 때 가장 많이 쓰는 걸 이렇게 올려놓은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잘 안 쓰는 거는 여기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거는 이제 쓰시는 분들만 위치를 알지 저희가 여기에 있는 기능을 다 쓰진 않습니다. 어느 프로그램이든지 그 프로그램이 있으면 100% 다 쓰지는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필요한 거 위주로만 뭐 하시면 돼요?
습득하시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 뇌도 다 쓰고 가요? 아니잖아요. 일부밖에 못 쓰잖아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만큼만 기억하시면 되지, 여기에 있는 거 하나하나씩 다 알고 싶어. 예. 그러면 공부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어차피 나중 되면은 안 쓰는 게 훨씬 더 어때요?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그거는 참고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뭐 바탕글이니 대표니 160이니 보이세요? 예, 여기를 서식 도구 상자라 그래요. 무슨 상자요? 서식 도구 상자. 요것도 없앨 수 있어요. 없애는 방법은 아까하고 똑같아요. 여기 오른쪽에 빈 공간 있으시죠? 거기에서 우클릭 한 번만 해보세요. 이상하시면 바로바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바로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아까는 기본이었는데 요번엔 서식이잖아요. 그럼 요번에는 어디로 가세요? 서식으로 가세요. 어디로 가세요? 서식. 그래서 서식을 누르시면 이렇게 서식이 없어져요. 그리고 다시 우클릭하시면은 여기 서식 앞에 체크가 없습니다. 그래서 체크가 없으면 다시 뭐 하시면 돼요? 클릭하시면은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연습하실 때 없는 경우에는 우클릭해서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두 개가 기본입니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거, 여기 안에 보시면 깜빡깜빡하는 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깜빡이를 뭐라 그래요? 커서라고 합니다. 얘가 왜 중요하냐면 이 커서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글씨 나오는 게 달라요. 그래서 만약에 제 걸로 잠깐 설명드리면 요 위에다 놓고 싶어. 그러면 커서가 어디에 있어야 되죠? 위에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밑에다 놓고 싶어. 그러면 커서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밑에. 그래서 커서를 잘못 보시면 엉뚱한 데에 뭔가가 생깁니다. 그래서 항상 이 문서 작성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세요? 커서예요. 그래서 이 커서가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나중에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 나중에 표 만들 거거든요. 표를 만들 건데 여기에다 만들어야 되는데 표가 막 여기에 나와요. 이런 식으로 사이에. 이런 경우들을 많이 겪으실 겁니다. 저하고 할 때는 제가 해결해 드리겠지만 혼자 할 때는 본인이 해결을 하셔야 되죠. 뭐 이런 거 이제 지우고 이런 것들 다 알려드리긴 할 건데, 항상 엉뚱한 데 들어와. 그러면 90% 이상 커서 위치가 잘못돼서 그래요. 그래서 이 깜빡이가 어디에 있느냐, 요거 되게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커서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를 이제 여기 화면을 편집창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뭐 요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여기 밑에 잠깐 봐보세요. 아래쪽에. 거기 아래쪽에 보시면 몇 쪽, 몇 단, 몇 줄, 요런 거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죠. 특히 이제 저기 뭐냐 프린트 하실 분들은 요거 진짜 잘 하셔야 돼요. 뭐를 잘 하셔야 되냐면 내가 만약에 한 장만 프린트를 하고 싶어.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은 말 그대로 여기 밑에 몇 쪽만 있어야 돼요? 1쪽만. 그래도 여기가 2쪽이야. 그럼 프린트하면 몇 장이 나오는 거죠? 2장이 나오는 거죠. 앞뒤로 하면 한 장이겠지만 하나씩 나오게 되면은 2장이 나올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들은 하면서 보시면 되고요. 교재는 이제 몇 페이지로 오시냐면 5페이지로 오세요. 그리고 거기 4페이지 밑에 보시면 그 한글 찾으실 때 여기 잠깐만 봐주세요. 한글 찾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요 바탕화면에서 찾는 방법. 근데 하다 보면 바탕화면에 없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럴 때는 여기를 시작 단추라 그래요. 여기를 요 밑에를 무슨 단추라 그런다고요? 시작 단추. 그래서 그 시작 단추에 가셔서
시작 단추에 가셔서 여기 제일 밑으로 내리시면 이게 왜 제일 밑에 있냐면 한글이라 히읗으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기역 니은 할 때 가장 밑에 있잖아요.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한글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집에서 하려고 갔는데 집에서 쭉 내려봤더니 이게 없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집에 안 깔려 있는 거예요. 안 깔려 있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분들은 가지고 오세요, USB를. 그러면 제가 뭐 설치 못 하시는 분들은 설치하는 방법도 알려드릴 테니까 설치 대빵 쉽거든요. 그냥 더블 클릭 한 번만 하고 나머지 그냥 다음만 누르면 되니까 그런 건 연습시켜 드릴 테니까 혹시 집에 없는 분들은 그렇게 해서 설치하셔서 연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 위에 잠깐 봐보세요. 5페이지 위에 보시면 이거는 처음 설치했을 때 딱 한 번 떠요. 뭐냐면 여기 위에 보기 있습니다. 뭐라고 있으세요? 보기. 그래서 보기를 눌러주세요. 그래서 보기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작업창 보이기라고 있어요. 뭐라고 있으세요? 작업창 보이기. 그거 눌러보세요. 숨기기 있는 건 상관없죠? 근데 뭐 숨기기로 되어 있으면 아니요. 여기 숨기기로 되어 있는 분은 한 번 더 눌러서 그러니까 요게 나오면 돼요. 요 오른쪽에 요게 나오면 돼요. 솔직히 이거 필요 없는데 교재에 있으니까 설명드리는 거예요. 요건 일반적으로 작업창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요게 나오시는 분들은 여기 위에 보시면 작업창 아까는 보이기였는데 지금은 뭘로 되어 있죠? 요거 눌러서 얘는 그냥 숨겨버리세요. 왜냐면 이게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 교재에 작업창 숨기기 눌러서 여기가 뭘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작업창 보이기로. 여기 글씨가 작업창 보이기로 되어 있어야 돼요. 이거 왜 작업창 보이기로 되어 있어야 돼요? 작업창 보이기가 뜬다는 얘기는 작업창이 숨겨져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거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작업창, 솔직히 이거 떠도 상관없고 안 떠도 상관없거든요. 어차피 안 쓰는 메뉴니까. 그래서 쓸모없는 거는 어쩔 수 없이 보이는 것보다는 뭐가 낫죠? 안 보이는 게 낫죠. 그래서 오른쪽에 그거 지우는 게 5페이지에 써 있으세요. 몇 페이지에 있으세요? 5페이지. 그리고 저는 수업하면서 페이지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딴 것 때문이 아니고 교재 없는 거는 페이지 얘기를 못 하겠지만 페이지 얘기 많이 하는 이유는 저것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수업 끝나면 내가 볼 수 있는 게 대표적인 게 책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책 보고 초반에는 좀 책하고 많이 친해지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나중에 혼자 연습하더라도 책 보고 이게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업할 때 몇 페이지 보세요, 어디입니다 이 얘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근데 그게 딴 것 때문이 아니고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하실 때 그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지라.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교재 보시면 아까 저희 했었던 거예요. 6페이지. 거기 보시면은 이제 만들었다가 없앴다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아까 서식하고 기본 잠깐 했었었죠?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으니까 넘어가고 7페이지로 오세요. 그리고 수업은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아마 빨리 나갈 수 있는 건 빨리 나가고 뒤에 가서 복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뭐 문서 만드는 거 몇 개 더 만들어 보고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좀 빨리 나가고 어떤 부분은 좀 천천히 나가고 그건 제가 상황에 맞춰서 조절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재 7페이지 보시면 여기 위에 보시면 보기라고 있으실 거예요. 뭐라고 있으세요? 보기.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제일 앞에 쪽 윤곽이라고 있어요. 안 나오시는 분은 편하게 이야기하세요. 뭐라고 있으세요?
쪽윤곽.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거 딴 거 아니고요. 제 거 잠깐만 보시겠어요? 아니면 본인 거 보셔도 돼요. 여기 위에 보시면 그 니은자 반대로 되어 있는 거 있을 거예요. 요거 보이세요? 본인 화면에 없으시면 얘기하세요. 그래서 요게 뭐냐면 여기 위로는 글씨를 못 써요. 그리고 요 옆으로도 글씨 써요? 못 써요? 못 써요. 왜 그러냐면 여기가 여백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요 쪽윤각이. 그래서 여기 쪽윤각을 한번 눌러보시면 아까 그게 없어져요. 없어졌다 그래서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냥 쪽윤각이 없어도 문서 만드는데 지장은 없어요. 근데 이제 쪽윤각이 보이게 되면 어느 정도 내가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아, 내가 A4 용지를 뽑았을 때 여기 앞에가 요 정도 떨어지겠네. 위에는 요만큼 떨어지겠네 라고 어느 정도 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측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쪽윤각은 눌러져 있는 게 좀 더 보기 좋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쪽윤각이 있으시죠? 그래서 한번 누르시면은 요 표시가 나오고 한 번 더 누르면 요 표시가 어떻게 되죠? 없어지죠. 근데 없어져도 지장 없어요. 왜냐면 쓰시는 데는 전혀 지장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가 여백 부분을 보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문서를 만들 때 이따가 그거 고치는 건 설명을 드릴 건데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나는 종이에다가 글씨를 많이 쓰고 싶어.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럴 때는 요게 많이 들어와야 돼요? 좁아야 돼요? 좁아야 되겠죠. 그러면 많이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이게 넓으면은 내가 쓸 수 있는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줄어들겠죠. 그거 바꾸는 건 좀 이따 할 거예요. 근데 이건 하나 아셔야 됩니다. 너무 많이 쓰려고 이거를 너무 조그맣게 해버리면 프린트 할 때 잘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모든 프린터 기계가 이런 거 프린트 할 때 여기부터 바로 나올 수 있다. 이건 아니거든요. 일정 부분은 떨어뜨려 주셔야 거기부터 찍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뭐 종이 아낀다 그래서 되게 조그맣게 만드시고 막 이런 분들 간혹가다 계신데 그게 꼭 정답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내가 쓰는 프린터 기계에 따라서 이게 글씨가 일부 잘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너무 다닥다닥 하다 보면 글씨가 좀 번지거나 그런 경우들도 간혹가다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다음 글씨가 잘 안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너무 좁게 만드는 거는 저 같은 경우엔 권장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교재는 이제 8페이지로 가보세요. 그래서 치는 거는 이제 조금씩 칠 거예요. 근데 어저께 치시는 거 보니까 이 정도 그 정도 치시면은 잘 치시는 겁니다. 제가 만나본 기본반 중에서는 어쨌든 탑5 안에는 들어가세요. 타자는. 왜냐면 어저께 영타 치시는 거 보니까 영타 되게 잘 치세요. 왜냐면 평균적으로 지금 치시는 거보다 느리신 분들이 더 많아요. 어저께 저희 막 네이버도 쳐보고 다음도 쳐봤잖아요. 그 정도면 빨리 치시는 거예요. 오래 걸리시는 분들은 네이버.com 치는데 2분 걸려요. 근데 왜 그러냐면 영타 연습을 아예 안 하셔서 위치를 모르세요. 그러니까 영어를 못 치는 게 아니고 영어는 아시는데 키보드에서 위치를 못 찾으셔갖고 근데 어저께 치는 거 보니까 지금 하시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위치는 어느 정도 숙지는 되어 계시더라고요. 뭐 타자 속도야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 뭐를 하시냐면 요 한글에다가 여기 안에다가 한글 2016이라고 쳐보세요. 교재는 그리고 몇 페이지냐면 8페이지입니다. 그래서 한글 2016을 쳐보세요. 그래서 한번 쳐보시고요. 한글 2016 치셨나요? 예. 그 다음에 지금부터 할 거는 뭐냐면 화면 관련된 걸 좀 할 겁니다. 여기 위에 보기 눌러주세요. 그래서 보기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끝쪽에 보시면 100%라고 있으실 거예요. 몇 프로요? 100%. 그거 눌러주시면은 예, 이렇게 100%라 그래서 뭐냐면 요 A4 용지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프린트를 하면은 글씨가 A4 용지에 요만한 크기로 나올 것이다. 예, 그래서 말뜻 그대로 몇 프로로 보여주는 거예요? 100% A4 용지 크기만큼으로 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A4 용지를 대보면 근데 이게 조금 더 크기는 해요. 네, 근데 어느 정도 예측은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실제 실무에서는 제가 써본 결과 요게 제일 좋아요. 폭맞춤. 네, 무슨 맞춤이라고 했어요? 폭맞춤. 네, 그러면 요거 누르시면 이 폭맞춤의 좋은 점이 뭐냐면 이 화면에 맞춰줘 버려요. 크기를. 그러니까 아까는 좀 작았었죠. 네. 그래서 요 화면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게 여기에 있는 무슨 맞춤이세요? 폭맞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건 사람마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다른데 저는 요게 가장 무난하더라고요. 왜냐면 폭맞춤 눌러서 하면은 글씨 크기도 나쁘지 않고 그다음에 화면에 전체적으로 다 나오다 보니까 좀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화면에 다 나오면 뭔가 좀 안정감. 근데 이거는 꼭 이걸로 해라는 아닙니다.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니까 그냥 저는 요걸로 하니까 보기가 좀 괜찮더라. 예, 그거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세요. 요거 관련은 어떻게 해요? 어떤 거요? 아까 여기 100% 있잖아요. 예, 여기 100%더 누르시면 돼요. 여기 눌러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는 거니까 예, 그거에 맞춰서 바꿔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폭맞춤 밑에 뭐 있죠? 예, 쪽맞춤 있죠. 쪽맞춤 하시면 진짜 요거는 이제 그 크기에 맞춰서 예. 그래서 A4 용지보다는 조금 작게 나와요. 그래서 쪽맞춤은 뭐냐면 저걸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한쪽이 다 보이도록. 그러니까 여기 위에서부터 어디까지 나오죠? 밑에까지. 그래서 요 쪽맞춤은 언제 하시면 좋냐면 문서 다 만드신 다음에 프린트하기 전에 뭐 미리 보기라는 기능도 있지만 요걸 보시게 되면은 아 내가 프린트하면 요렇게 나오겠구나 라는 걸 어느 정도 파악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를 해주세요. 네. 그 다음에 요번에는 여기 보시면 확대 축소라고 있을 거예요. 뭐라고 있으세요? 예, 확대 축소. 그래서 확대 축소 누르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선택하셔도 돼요. 100%로 할 건지 125%로 할 건지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폭맞춤으로 할 건지 예, 여기에서 선택을 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답은 없고요. 내가 눌러서 쓰다 보면 좀 더 편한 맞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 하나 정해서 그걸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쪽맞춤은 권장 안 드려요. 왜 그러냐면 쪽맞춤 하시면 너무 작아요. 글씨가. 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폭맞춤 많이 쓰고 아니면 뭐 150%, 뭐 200%뭐 그거는 이제 상황에 맞춰서 눌러주시면 화면이 좀 더 크게. 그래서 나는 글씨가 좀 크게 보였으면 좋겠어. 그러면 퍼센트를 좀 높은 걸 잡으시고 그 다음에 나는 그냥 전체적인 게 보였으면 좋겠어. 어느 정도 보였으면 좋겠어. 그러면 뭐 폭맞춤 정도 그렇게 해서 내가 편한 걸로 하시면 되지 무조건 폭맞춤으로 해야 됩니다. 100%로 해야 됩니다. 이런 건 없어요. 왜냐면 사람들의 성향이 다 다르잖아요. 예전에는 무조건 나를 따르라 이렇게 수업했었는데 수업하다 보니까 그게 정답은 아니더라고요. 예전에 이런 분도 있었어요. 이것도 습관 중에 하나인데 고쳐보려고 했다가 포기했는데 아무것도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손이 무조건 마우스에 올라가 계세요. 그러니까 올라가 있는 건 상관이 없는데 키보드 쳐야 될 때도 무의식적으로 손이 어디로 가요? 마우스로 가요. 이것도 습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손까지 잡아봤는데 저를 끌고 마우스로 가시더라고요. 아 이것도 못 고치겠다. 왜냐면 습관이라는 게 저도 안 좋은 습관 하나 있거든요. 수업할 때. 그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쭉 글씨 치다가 지금은 조금 고친 거예요.
한 줄 치다가 끝에서 오타 나잖아요. 그러면 앞에 정상적으로 쓴 것까지 지우고 다시 쳐요. 네, 예전엔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예전에는 10개를 지웠다 그러면 지금은 2-3개 지우고, 근데 어쨌든 완벽하게 완치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습관이라는 게 좋은 습관이면 괜찮은데 나쁜 습관 고치기가 쉽진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고치는 건 어려운데 조금씩 나아는 집니다. 근데 그러려면은 내가 조금 뭐를 해야 돼요? 신경을 좀 쓰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하게 크기 바꾸는 거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요거는 여기 밑에도 있어요. 여기 오른쪽 밑에 보시면 여기 돋보기 있어요. 오른쪽 밑에. 오른쪽 밑에 보시면 돋보기 보이세요? 네, 그거 누르면 아까처럼 요 화면이 떠요. 네, 아까 그 화면 앞에 축소 있잖아요. 네, 요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모양도 돋보기죠. 맞죠? 네, 여기 위에 보시면 요 모양도 뭐예요? 돋보기예요. 그럼 얘네들은 같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들이 옛날에는 대부분 다 글씨로 보여줬는데 이제 가면 갈수록 그림이나 일명 뭐 아이콘이라고 표현하죠. 그런 식으로 이제 그림으로 보여지는 게 좀 더 강화가 되고 있죠. 근데 왜 그러냐면 그림으로 보면 좀 더 이게 뭐라 그래야 되나, 눈에 빨리 들어온다 그래야 되나? 뭐 글씨로 읽어도 되지만 그래도 요즘에는 뭐 그림으로 이제 많이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해보면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종료하는 거, 일단 교재에서 종료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종료하는 방법도 겁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건 요거죠. 여기 오른쪽 위에 뭐야? X. 그 다음에 저장 안 함 하세요. 지금은 X 하시고 저장 안 함 하시면 종료되세요? 안 되세요? 종료되죠. 그래서 이렇게 끄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다시 한글 켜보세요. 그냥 이런 방법이 있다라고만 알려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끄신 분들은 다시 한글을 실행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보시면 또 다른 끄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기 왼쪽 위에 보시면 파일 있어요. 뭐 있어요? 파일. 제일 밑에 뭐라고 있죠? 끝. 그거 눌러도 요 X랑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저장 안 함. 혹시 뜨시면. 그래서 그렇게 해서 꺼주시면 되고, 또 한글 켜보세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건 X. 그 다음에 이제 파일 누르셔도 되고, 그 다음에 요것도 돼요. 앞에 잠깐 봐보세요. 여기 파일 위에 보시면 한이라고 보이세요? 네, 아이콘 그림 모양 되어 있는 거. 거기에서 더블 클릭하세요. 여기요, 여기 왼쪽 위에 보시면 파일 있죠? 그 위에 그림 하나 있죠? 네, 거기에서 더블 클릭. 빨리 하셔야 돼요. 그래도 뭐 돼요? 종료돼요. 그래서 끄는 것만 해도 한 4-5가지 정도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우리가 하기 편한 거는 요게 가장 편하죠. X 누르는 거. 그래도 요걸로 그냥 끄시면 돼요. 그냥 요렇게 끄는 방법도 있다 라고 소개만 해드린 거지, 꼭 뭐 요렇게 끄십시오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항상 컴퓨터는 이거는 있어요. 뭐가 있냐면 누구한테 배웠냐에 따라서 끄는 방식들도 다 어때요? 달라요. 왜냐면 워낙 여러 가지라. 그러니까 컴퓨터의 장점이자 단점이 하나만 있으면 그것만 쓰면 되는데 항상 하나가 아니고 막 2가지, 3가지, 어떤 건 막 4가지, 5가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내가 기억하기 편한 걸로 쓰시면 돼요. 꼭 뭐 앞에서 A로 하세요. 근데 내가 하는 방법 중에 B가 있어. 그럼 B로 해도 돼요. 대신 컴퓨터는 뭐만 맞으면 돼요? 결과값만. 근데 이러면 안 되죠. 저하고 다른 방법을 썼는데 결과값이 달라. 그러면 그거는 고치시는 게 맞는 거고. 근데 요런 방법도 있는데 라고 해서 했는데 이것도 맞아. 그러면 그 방법 중에
내가 쓰기 편한 걸로 쓰시면 돼요. 그래도 초반에는 좀 바꿔볼까 해봤는데 이게 한번 기억장치에 들어가면 이게 삭제가 잘 안 되세요. 그래서 본인이 편하신 방법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교재는 11페이지는 별거 없으니까 넘어갈 거예요. 이거 뭐 위치 뭐냐 이런 건데 그렇게 크게 우리가 뭐 시험 보는 바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교재는 12페이지.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지금부터 하실 건 뭐냐면 편집 용지예요. 무슨 용지요? 편집 용지. 요거는 좀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편집 용지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뭐 가로가 될 수도 있고 세로가 될 수도 있고 A4 용지가 될 수도 있고 B4 용지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여기를 여백이라 그랬잖아요. 요 빈 공간을. 예, 요 여백을 많이 넣을 수도 있고 적게 넣을 수도 있고 요게 다 정해지는 곳 중에 하나가 편집 용지세요. 그래서 들어가시는 방법은 요 위에 보시면 쪽이라고 있습니다. 뭐라고 있으세요? 쪽. 쪽 찾으셨나요? 들어가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다 알려는 드릴 건데 첫 번째로 쪽 누르시면 요 제일 앞에 무슨 용지라고 있으시죠? 그거 누르시면 돼요. 첫 번째로. 그래서 여기 편집용도 누르시면 여기 편집용지 나오세요? 안 나오세요? 나오죠. 그 다음에 설정 누르세요. 지금은 그냥 들어가는 거 연습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여기 쪽 있으시죠? 그 옆에 보시면 그 삼각형 거꾸로 되어 있는 거 있어요. 여기 쪽 바로 옆에. 그걸 목록 단추라 그래요. 그래서 이걸 누르시면 여러 가지 메뉴가 나옵니다. 나오세요? 안 나오세요? 나오죠. 거기에 보시면 편집 용지라고 제일 위쪽에 있어요. 요거 누르시면 또 이렇게 편집 용지로 들어가지세요. 그러니까 결론은 어디 가면은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쪽에 가면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설정하시고 요번에는 단축키로 알려드릴게요. 키보드에 보시면 키보드 위쪽에 F7이라고 있어요. 뭐라고 있으세요? 찾으신 분은 그거 누르세요. 그러면 이게 편집 용지 단축키예요. 그래서 이런 기능들도 있다. 참고하시고. 되셨나요? 그 다음에 그래서 3가지 중에서 편한 걸로 하시는데 솔직히 이게 제일 편하기는 해요. 근데 얘의 단점은 기억을 완벽하게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2가지로 기억하시면 돼요. 편집용지 F7이랑 어디 가면 있다? 쪽. 쪽에서 편집용지. 이렇게 2가지 정도 기억하시면 되실 겁니다. 그 2가지 중에서 내가 편한 걸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F7 눌러보세요. 그래서 이거 편집 용지 나오게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고치는 거를 해볼 거예요. 예. 그래도 고치는 걸 해볼 건데, 여기 지금 보시면 일반적으로 용지는 세로로 나와요. 뭘로 나오세요? 세로. 예. 그래서 일반적인 프린트 할 때 우리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뽑고 싶으실 때는 세로 그대로 하시면 되고, 옆으로 뽑고 싶으실 때는 뭘로 바꾸세요? 가로로. 그래서 요건 이제 상황에 맞춰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일단 교재는 세로로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세로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재는 13페이지세요, 이제. 그래서 이제 여백을 맞춰 볼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 용지 여백이라고 있어요. 뭐라고 있으세요? 용지 여백. 그래서 용지 여백이라고 있는데, 용지 여백은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위에 얼마나 뛸 거냐, 옆에 얼마나 뛸 거냐, 밑에 얼마나 띄고 문서를 만들 거냐, 그걸 뭐라 그래요? 예, 용지 여백이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 13페이지 위에 보시면 왼쪽, 그 다음에 오른쪽, 위, 아래는 20이래요. 몇이래요? 20. 예, 그래서 그거 바꿔보세요. 그래서 왼쪽, 그 다음에 30이 아니고 몇이요? 20. 그래서 20 바꾸시고, 오른쪽도 몇이요? 20. 그 다음에 위쪽 20, 아래쪽도 어시요? 20. 일단 요거 변경해 보세요. 그 다음에 좀 더 쉽게 바꾸는 방법도 알려드릴 겁니다. 일단 본인이 했었던 방법이나 기억나는 걸로, 위, 아래, 왼쪽, 오른쪽을 20으로 바꿔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래서 다 20 바꾸셨나요? 예.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보시면 머릿말이라고 있어요. 요 머릿말이 뭐냐면, 우리 지금 책 보시면, 예, 책 여기 밑에 보시면 한글 요거 보이세요? 예, 여기 아래 넣는 걸 꼬릿말이라 그래요. 무슨 말이라 그래요? 꼬릿말. 그 다음에 요 위에 지금 아무것도 없긴 한데, 요 위쪽에다 넣는 걸 무슨 말이라 그래요? 머릿말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 여백을 주는 이유가 뭐냐면, 머릿말, 꼬릿말에 여백이 없으면 요게 안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상하게 나와요. 네, 그래서 머릿말, 꼬릿말도 일반적으로 여백을 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위에나 밑에다가 뭐 몇 페이지 이런 거 넣어야 될 때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죠. 네, 그런 것 때문에 위아래에다가 넣어준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머릿말하고 꼬릿말은 몇이요? 10. 네, 그래서 10으로 변경을 해보세요. 그래서 한 번씩 해보셨죠? 네.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요, 앞에 보시면 그 다음에 다 되셨으면 설정 누르세요. 제본은 안 건드립니다. 제본은 이제 책 만드실 때. 예, 제본이 뭐냐면, 지금 저희 책도 보면 여기 이렇게 묶여 있죠. 여기 주는 거예요, 여백을.
그래서 제본은 책 만들 때만 일반적으로 쓰고 책 만들 때 아니면 넣으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책 만들 때 왜 넣어야 되냐면 여기 묶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제본은 이제 책 만드실 때 그때 쓰신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설정 하면은 그거에 맞춰서 위치가 바뀌어요. 그래서 요게 가장 기본입니다. 문서 작성하실 때 일반적으로 편집 용지, 그러니까 뭐 나는 여백을 좀 많이 주고 싶어, 적게 주고 싶어, 세로로 해야 돼, 가로로 해야 돼, 이게 가장 기본인데요. 요번에는 그 숫자 바꾸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F7 한 번만 눌러보세요. 바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만 설명드릴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 위쪽 있으시죠? 네, 위쪽을 만약에 30으로 바꿀 거야.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일 많이 쓰시는 방법은 이거를 지우고 몇을 치세요? 30을 치세요. 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보다는 이거 범위 지정하는 것도 일이거든요. 지우는 것도. 그러니까 위에나 밑에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위에나 밑에 있으시죠? 이거 아무거나 한 번만 누르세요. 위에든 밑에든 상관없어요. 이렇게 하시면 여기가 범위 지정이 돼요. 뭐가 되세요? 범위 지정. 그때 그냥 치시면 이거 다 없어져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요거 위에나 밑에 눌렀죠? 그리고 여기 범위 지정 됐죠? 네, 범위 지정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되어 있죠. 네, 이거는 알고 계시면 편해요. 모르셔도 지장은 없는데 알면은 해야 될 게 하나라도 줄어요. 이게 범위 지정이 되면 얘네들은 한 몸이 돼요. 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만약에 내가 30을 넣을 거야. 그러면 3을 치면 이게 알아서 다 지워져요. 대부분 어떻게 하시냐면 제가 뒤에서 보고 있으면 범위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삭제를 하고 쳐요. 삭제 안 해도 돼요. 범위 지정 되면 그냥 치면 알아서 삭제돼요. 네. 그냥 30이야. 그러면 범위 지정하고 3을 치면 돼요. 그러면 자동으로 지워집니다.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하시냐면 범위 지정하고 지우고 3 쳐요. 네. 그럼 결론적으로 몇 번 작업을 더 하셔야 돼요? 네, 2번 작업하는 거죠. 네. 그래서 범위 지정되어 있을 때는 그냥 치면 돼요. 꼭 지우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도 계시냐면 이게 잘못된 건 아닌데 어쨌든 고치면 좀 더 편하게 쓰실 수 있으시니까 만약에 이런 긴 글씨가 있어요. 이런 글씨들 있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무조건 처음에 이렇게 뜨거든요. 그러면 이때 그냥 지우면 다 지워져요. 네. 근데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지우세요 그러면 이 뒤에다 커서를 만듭니다. 그리고 뭐예요? 지워요. 네. 그러면 시간이 훨씬 더 어떻게 되죠? 오래 걸려요. 그래서 요거는 알고 계시면 편해요. 네. 그래서 이게 하나가 됐을 때 이렇게 범위 지정이 되었을 때는 지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냥 치면 자동으로 지워지세요. 네. 그리고 항상 주의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특히 타자 처음 치실 때 뭐 여기에다 만약에 한글 칠 거야. 그러면 한두 글자 치신 다음에 꼭 화면 보세요. 왜 그러냐면 가장 제가 좀 마음 아플 때가 10글자를 쳤어. 근데 이제 화면을 봤더니 영어야. 예,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그런 경우가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한두 글자 치신 다음에는 꼭 한번 화면을 보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글자 치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열심히 한 줄을 쳤는데 다 영어야. 그럼 지우고 뭐 해야 되죠? 다시 다 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한두 글자 치고 일단 화면을 한번 보시면 좀 덜 헷갈리실 겁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잠깐 쉬었다가 11시 반에 넣는 거 하나 더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그 다음으로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